하마, 가장 무서운 육상 포유류 중 하나인 이 동물은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길이 2배에 해당하는 40cm의 송곳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사자들도 고작 새끼 하마를 물어뜯지 못해 질질 끌려다니고, 성체 하마는 무려 150도로 벌어지는 거대한 턱으로 거대한 성체 악어마저도 단번에 두 동강 내버리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단한 송곳니는 총알마저도 튕겨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예외, 특별 케이스라는 것이 있죠. 현대 약어들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신생대에는 이런 성체 하마를 잡아먹고도 남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크로커다일이 살았습니다.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악어들은 지금의 하마와 악어의 관계를 뒤집을 정도로 무서운 동물이었는데요. 오늘은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크로커다일 종 악어들 중 가장 거대한 악어, 크로코딜루스 토르브 야르나루소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로코딜루스 토르브 야르나루소니는 플리오세에서 플라이스토세까지 케냐에서 살았던 가장 거대한 크로커다일 악어입니다. 이 악어들의 복원도를 보면 마치 엘리게이터를 닮은 펑퍼짐하고 끝이 둥근 주둥이가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생김새와는 다르게 이 고대 악어들은 현생 나일악어나 바다악어와 동일 속에 속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에 있던 동물들입니다. 이 악어의 종명은 악어들을 위해 큰 공을 세웠던 존 토르브 야르손의 이름을 따 지어졌는데요. 그는 생존의 멸종 위기에 놓인 악어들의 보호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으로 악어 서식지를 직접 찾아가 연구하고 양쯔강 악어에 대한 책도 냈지만 아쉽게도 2010년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크로코딜루스 토르브 야르나르소니의 몸 길이는 무려 평균 크기만 7.6m나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몸무게가 3톤에 이르게 되며 이는 영화 조스에 나온 괴물 같은 백상아리 브루스와 똑같은 체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균 크기가 7.6m이니만큼 최대 크기를 가진 개체들은 이보다도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악어가 죽을 때까지 자란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어쩌면 9m에 4톤이 넘는 녀석들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봅니다. 현생 악어들의 크기는 평균 크기가 5m 이하인데 비해서 크로코딜루스 토르브 야르나르소니들의 화석은 6m가 넘는 개체들도 꽤나 자주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것을 보아 확실히 현재 악어들보다 훨씬 거대한 녀석들이었을 듯합니다. 현생 악어들도 6m가 넘어가는 거대한 악어들은 성체 하마에게도 위협적인 상대라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아무리 탱크와도 같은 하마라고 하지만 성체 수컷 하마조차 악어의 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마들은 짝짓기철이 되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이때 싸움에서 패배한 수컷은 심한 부상을 입어서 평소보다 훨씬 쇠약해지는데요. 이때 피냄새를 맡고 악어들이 모여들어 다친 수컷 하마를 공격해 사냥하기도 합니다.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갓 독립한 아성체 하마나 덩치가 좀 작은 남컷 하마들이 거대한 나일 악어에게 희생되는 일도 보고되고 있고요.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덩치 큰 나일 악어일수록 힘은 강해지는 반면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가볍고 빠른 먹이보다 크고 느린 먹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1대1로도 장성한 우두머리급 수컷 하마를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바로 크로코딜루스 토르브 야르나르소니입니다. 현재 가장 큰 바다악어의 두개골 표본 크기가 76cm인데 크로코딜루스 토르브 야르나르소니의 두개골 길이는 평균적인 것이 84cm에 이릅니다. 그런 만큼 턱의 힘 또한 더더욱 강할 것이고, 통상 파충류의 근육은 같은 면적의 포유류의 근육보다 4배에 달하는 근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약어들과는 달리 크로코딜루스 토르브 야르나르소니라면 충분히 성체 하마를 잡아먹고도 남을 만하죠. 크로코딜루스 토르브 야르나르소니는 지구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악어라고 하는데요. 프루스사우루스, 데이노스쿠스에 이어 세 번째인데, 사르코스쿠스는 엄연히 악어와 비슷하지만 악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복원도들 중 어떤 것에는 심지어 지구 역사상 두 번째로 거대한 포유류로 알려진 파라케라테리움의 다리를 물고 있는 장면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악어가 파라케라테리움을 사냥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고 죽은 동물을 뜯어먹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크로코딜루스 토르브 야르나르소니가 당시에 크고 무서웠던 많은 생물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위협적인 포식자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녀석들이 초기에 인류와 함께 살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들을 눈앞에서 맞닥뜨린다면 자리에 얼어붙어서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일 텐데, 당시 인류의 덩치는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작았죠. 당시 인류의 평균 신장이 요즘 초등학생들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인류의 조상들에게 이 악어들은 지옥에서 올라온 괴수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악어들의 근현종들 중에는
크로코딜루스 안트로포파구스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초기 인류와 비슷한 어떤 생물을 먹는 자라는 뜻이며 7.5m나 되는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당시의 초기 인류와 비슷한 생물들을 한 입에 물어 꿀꺽 삼킬 정도였을 텐데요. 만약 다윈의 진화론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악어를 보고 공포를 느끼는 것은 이때 보았던 악어들에 대한 공포가 유전자 속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위협하는 악어라니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수많은 공포 영화들에서 악어들은 대놓고 인간을 노리는 괴물처럼 나옵니다. 최근에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 크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말 간만에 보는 수작 크리처 공포 영화였는데 여러분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그런데 실제 악어들도 이처럼 사람을 대놓고 공격할까요? 무서운 괴수와도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악어는 보기보다 겁이 많아서 겁에 질리면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고 꼬리를 휘둘러 대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크로커다일에 해당하는 바다악어, 나일악어와 같은 종류 중 격한 기질을 가진 개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악어들이며 실제에 비해 공격성이 많이 과장된 상어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다악어와 나일악어들에게 사람들이 희생당한 경우가 보고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영화 속 악어들의 공격성은 비교적 현실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어라고 하니 바다악어와 백상아리 혹은 범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들의 충돌에 대한 실제 사례는 극히 부족해서 결과는 상상에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범고래는 악어와 부딪히거나 만나는 사례가 전혀 목격된 적이 없었고 상어들과의 상호작용도 흔치는 않은 편이죠. 아프리카나 호주 등에서는 악어와 상어들이 함께 죽은 고래의 사체를 먹는 일도 종종 일어나지만 서로의 존재를 거의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다악어의 경우 민물에 올라온 황소상어를 종종 잡아먹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덩치 차이가 워낙 심한지라 성질 대단한 황소상어라도 어찌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남아공의 해안가에서는 백상아리에게 머리만 남기고 잡아먹힌 나일악어의 사체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백상아리 또한 죽은 사체를 먹는 경우가 자주 있고 나일악어가 습격당하는 모습이 포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백상아리가 나일악어를 먹이로 노리고 사냥한다고 확정짓는 것은 섣부른 일로 보입니다. 외모를 보면 악어는 전형적인 파충류로 보이고 해부학적으로 공룡과도 큰 차이가 있는 생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불완전 이심방 이심실을 가지고 있는 다른 파충류와 달리 완전한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생긴 걸로 봐서는 전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사실 악어들은 거북이나 뱀, 도마뱀 같은 파충류들보다 조류나 공룡에 더욱 가까운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어 고기를 먹으면 닭고기 맛이 난다는 것일까요? 혹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가식적인 사람의 거짓된 눈물을 가리켜 악어의 눈물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악어의 눈물은 아프거나 슬퍼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먹을 때 눈물샘이 자극되어서 저절로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해 보여도 알고 보면 우리가 하품을 크게 할 때 눈물이 나오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원리라고 하네요. 악어가 공연 중인 오케스트라 홀에 나타나 난리가 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악어들은 이상하게도 관악기의 한 종류인 튜바의 B플랫 소리를 들으면 흥분에 달려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소리가 짝짓기를 유도하는 소리와 닮아서 그럴 것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2018년에 미국을 강타한 한파 때문에 꽁꽁 얼어버린 연못에서 그대로 얼음이 된 악어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악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동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악어는 불사신 같은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균에 대한 면역력은 초월적인 수준이기도 합니다.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하마에게 물려 가죽이 뚫리는 관통상을 입고도 하루 종일 박테리아가 가득한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상처가 곪지도 않을 정도인데요. 우리 인간과 같은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면역력인데 요즘같이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 상황에는 악어의 이런 면역력이 부럽네요. 악어가 등장하는 영화들은 상어 영화 못지않게 정말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악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들 중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도저히 보지 못할 영화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몇 가지 괜찮은 작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980년대 작으로 엘리게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하수구에서 이 영화처럼 악어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의 데이노스쿠스만한 크기 악어가 나오는 플래시드도 실제 같은 뛰어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이외 아바타로 유명한 샘 워싱턴이 주연을 맡은 로그는 정말 아찔한 공포를 선사해줬던 수작 악어 영화 중 하나였고요. 현실적인 악어의 공포를 보여준 블랙워터 또한
괜찮은 작품입니다. 램페이지에서는 실험실의 약물에 의해 엄청나게 거대해진 변종 악어 리지가 최종 보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을 감독한 샘 레이미 제작의 피라냐 3D의 연출을 맡았던 알렉산드로 아야가 진지하게 만든 영화 크롤 또한 긴장감 넘치는 연출이 일품인데 현실적인 크기 악어들이 등장해 리얼함을 더합니다. 무서운 악어들이지만 이들도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연의 구성원이지 지옥에서 올라온 괴수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이들이 없으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사람들과의 마찰 때문에 걱정인데요. 더 늦기 전에 사람과 야생동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